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정연구소의 차하나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31번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31번의 글의 소재는 기억의 필요성이었습니다. 필자가 이야기하기를 오늘날 기술적인 장치와 사물들 덕분에 기억의 필요성이 많이 감소했다라는 것이었고요. 자, 이 부분과 같은 경우 사실 여러분의 삶을 조금만 떠올려봐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수백 명이나 되는 나의 지인들의 전화번호 다 내 스마트폰이 기억하고 있고요. 내가 내일 뭘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많은 일정들 핸드폰이 기억해주고 있죠. 그리고 내 친구들의 생일, 우리 엄마 아빠의 가족 기념일 같은 것들 다 내 스마트폰이 기억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들을 모두 나의 스마트폰이 기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것들을 내가 혼자 떠올리고 상기시켜줘야 한다면 되게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장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사실상 뭔가를 기억해야 할 필요성은 많이 감소했다라는 것이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었고요. 자, 그럼 첫 문장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오늘날, it often seems we remember very little.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라는 뜻으로서 seem이라는 동사가 쓰였는데요. 그 다음에 쓰인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여기서 쓰인 it often seems that, it seems that, 그리고 또 하나 더 바로 it appears 대시입니다. 자, 이러한 동사가 쓰인 다음에 이제 명사절 접속사 대시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가 따라오게 되는데 이때 쓰이는 대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다음에 바로 이렇게 절이 왔는데 뭐죠? 이상하네요 라고 생각을 한 친구들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When I wake up, 나는 일어나면요. The first thing I do, 내가 첫 번째로 하는 것은 is check my day planner. 나의 일일 계획표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Which remembers my schedule so that I don't have to. 그것이 나의 일정을 기억해주기 때문에 나는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내가 첫 번째로 하는 것이라는 명사를 그 뒤에 있는 I 두가 생략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또는 주격 관계대명사에 플러스 비동사는 두 가지를 덩어리로 한 번에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이 두 가지의 경우를 관계대명사가 생략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로 본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와 같은 경우는 1번의 경우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자, 그 뒤에 나오는 비동사 다음에 동사가 바로 이렇게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에서는 동사와 동사가 겹쳐지면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지금은 비동사랑 일반 동사랑 겹쳐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틀렸다라고 느낀 친구들 많았을 텐데 왜 안 틀렸냐면요. 자, the first와 같이 주어 자리에 the first 또는 밑에 쓰여 있습니다. the only 또는 all가 같은 것들이 쓰이게 되면은요. is라는 비동사가 온 다음에 바로 to 부정사가 따라오게 되는데 이때 이 to 부정사의 to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체크 사이에 to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비동사랑 동사랑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는 것이 시험 출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쓰이는 일일 계획표라는 명사에 대해서 관계대명사 위치절이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 이때 컴마가 쓰일 경우에는 서술적 용법이다라고 부릅니다. 서술적 용법에서는요. 절대로 위치를 대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시 쓰이면 안 된다는 점 체크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관계대명사절 안에서는 항상 수 일치에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선행명사의 수에 일치를 시켜주는데 지금 위치절에서의 선행명사는 계획표라는 day planner이 되겠고요. 단수명사이죠. 그래서 단수 동사로 수일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 소대가 같은 경우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결과, 그래서 뭐뭐 하다. 두 번째는 목적, 뭐뭐 하도록 하다라는 건데요. 여기서의 소대가 같은 경우는 1번 결과라는 용법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에 내 일일 계획표가 나의 모든 일정을 기억을 해주기 때문에 나는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와 같은 형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to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얘는 대부정사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대명사라는 것을 일컬을 때 반복되는 명사의 반복을 피해주기 위해서 대신하는 명사로서 대명사를 쓰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반복되는 것을 피해주기 위해서 대신하는 부정사, 대부정사를 써주는 겁니다. 나의 일정을 기억하다라는 remember my schedule이 또 한 번 반복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생략을 해주고 to 하나만 딸랑 딱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대부정사가 쓰였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대부정사는요. 그 뒤에 나오는 동사를 싹 다 생략을 해주고 to 하나만 단독으로 쓰인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다음 문장 볼게요. When I climb into my car, 나는 차에 올라타면은요. 자, climb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산을 오르다라는 개념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꼭 산과 같이 그렇게 높은 형태가 아닐지라도 자동차도 내가 이렇게 자동차도 좀 높이에 있으면요 좀 올라타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설명을 할 때에도 climb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자동차로 올라탈 때에 I enter my destination into the GPS. 나는 내 GPS 장치에다가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자, 무엇을 입력하다라는 동사로서 쓰인 거 enter 보이시죠? 우리 키보드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 키 있나요? 기억나시나요? 엔터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자, 여기 엔터라고 쓰여져 있는 이유가 바로 입력하다라는 뜻으로서 이렇게 쓰인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지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 GPS라는 장치에 대해서 또 한 번 그 뒤에는 관계 대명사절이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컴마가 쓰여 있는데 자, 컴마 쓰여 있으면 우리 기억해줘야 될 게 일단 that은 쓰일 수 없고요. 그 외의 것들은 쓰일 수가 있는데 격에 맞게 쓰일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는 소유, 격, 관계 대명사로서 whose가 쓰였습니다. 소유, 격, 관계 대명사라는 whose는요. 그 뒤에 나오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도 자, 내가 내 GPS에다가 목적지를 입력을 하는데요. 그 GPS의 공간 기억은 supplants my own, 나의 공간 기억을 대체합니다. 즉, GPS 장치가 갖고 있는 공간 기억이 내 것보다 훨씬 좋아서 나의 기억을 대체해 준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구조로 나오는데 이때 이 whose를 절대로 위치 하나로만 바꿔 쓸 수는 없습니다. 대신 of 위치로는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of 위치로는 가능하지만 of가 생략이 되면 절대 안 되며 이 자리는 whose가 쓰이는 것까지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엇을 대체하다라는 뜻으로서 supplant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replace나 substitute로 바뀌어 쓰일 수 있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when I sit down to work,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앉을 때면 I open up a notebook that holds the contents of my interviews. 나는 내 인터뷰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엽니다. 자, 지금도 노트북이라는 명사에 대해서 수식을 해주고 있는 관계 대명사절이 나왔는데요. 관계 대명사절 안에서는 수일치에 주의하자라고 했었죠. 지금 선행명사가 노트북이라는 단수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이렇게 단수 동사로 되어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now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이제 Thanks to the internet, 인터넷 덕분에 I rarely have to remember anything more than the right set of search terms to access humankind's collective memory. 나는 인류의 공동체적인 기억에 접근하기 위해서 올바른 검색 단어의 적절한 조합 외에는 딱히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인류의 공동체적 기억이라는 것이 말하는 것은요. 인터넷망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가리킵니다. 인터넷망에 엄청나게 많은 곳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죠. 그러한 기억에 우리가 접근을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검색창에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을 할 때도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검색 단어들을 잘 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한 인류의 공동체적인 기억, 즉 인터넷망에 있는 수많은 정보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검색 단어의 적절한 조합 외에는 딱히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rarely라는 부사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rarely를 보고요, 바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띄웠다는 것을 여러분이 딱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얘를 보고요, 그냥 일반 부사로 취급을 해버리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딱 보고 마치 우리가 not 또는 no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는 부사를 보면은 뭔가 그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고 이 부분 때문에 이 문장 전체는 뭐뭐 아니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기억을 갖고 문장을 접근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 부사로 취급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부정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뉘앙스를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자, rarely랑 비슷한 부정부사가 hardly, barely, scarcely, seldom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지어서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모두 부정부사입니다. 그냥 부사 아니에요. 자, 부정부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명사도 이렇게 anything이 나옵니다. anything 같은 경우는 부정문 또는 의문문에서 나오는 것이죠. 긍정문에서는 something이 쓰이게 되고요. 자, 이렇게 부정부사가 쓰였기 때문에 여기는 anything이 되어야 되지 something이 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rarely가 부정부사라는 점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해석을 할 때에도 도움을 받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도 거의 기억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접근하다라는 동사로서 access가 쓰였는데요. access라는 동사가 특징이 있다면요. 타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뭐뭐에 접근하다라는 그 에 때문에 왠지 전치사
to를 붙이고 싶지만 절대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ccess 다음에 전치사 없이 바로 이렇게 humankind's collective memory, 인류의 집합적인 기억이라는 명사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access가요, 명사로 쓰일 경우에, 그러니까 이 품사가 동사가 아니라 명사인 access로 쓰일 경우에는요, 바로 여기에서처럼 have access to 명사와 같은 형태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러한 비슷한 특징을 가진 단어로서 approach라는 단어가 있었죠. approach도 명사로 쓰일 경우에는 그냥 일반 명사로서 have an approach to와 같은 형태로 바뀌어 쓰일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접근하다라는 뜻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바로 approach 다음에 전치사 to를 쓰는 것이 가능했는데 동사로 쓰일 경우에는 타동사였기 때문에 그 뒤에 to가 오게 되면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었죠. 자, 그런데 approach랑 access랑 차이를 본다면요. approach는 가산 명사이고요. access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그래서 have access to인 반면 approach일 경우는 have an approach to가 되겠죠. 이렇게 불가산과 가산으로 차이점이 있다는 것 외에는 거의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어를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쓰인 access를 approach로 바꿔 쓸 수도 있겠는데 그때 당황하지 않도록 같이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thanks to라는 것은 뭐뭐 덕분에 라는 뜻으로 쓰였죠. 이때 이 thanks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렇게 명사만 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다음 문장 볼게요. Growing up, 자랄 때에, in the days when you still had to press 7 buttons or turn a clunky rotary dial to make a telephone call, I could recall the numbers of all my close friends and family. 자, 전화를 하기 위해서 여전히 7개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눌러야 한다거나 또는 삐걱삐걱거리는 그러한 투박한 회전식 다이얼을 돌려야 했던 그러한 시절에는요. 나는 내 모든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자랄 때에 라는 뜻으로서 시간의 분사구문이 쓰였습니다. 자, 분사구문과 같은 경우는 원래 문장이 어떤 형태로 쓰였는지를 되돌려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When I grow up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When I grew up. When I grew up. 자, 스펠링. 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자라던 그 시절에 대해서 그 뒤에 있는 관계부사 when절이 수식을 해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관계부사 다음에는 우리가 완전한 절이 온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었죠.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 on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때 이 on이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체크해 두세요. 자, 그리고 나서 기억하다라는 동사로서 recall이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 정확하게 암기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자, 이렇게 나는 어렸을 때에는 나의 기억을 대체해주는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내 친구나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기억할 수 있었다라고 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Today, 오늘날, I'm not sure. 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If I know more than four phone numbers by heart. 내가, 자, know by heart라고 하면요. know A by heart라는 단어가 쓰이면요. A를 기억하다, 암기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4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암기하고 있는지 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면 되겠고요. 자, 이때 if절과 같은 경우는 명사절로 쓰였기 때문에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and 그리고 that's probably more than most people do. 그리고 그것은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보다 많을 것입니다. 즉 내가 만약에 4개의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사실상 보통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보다 많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요, 필자는 오늘날 많은 장치의 도움 덕분에 사실상 뭔가를 기억할 필요성이 많이 감소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내용을 같이 보았고요. 이 문제와 같은 경우에 이제 모의고사에서는요, 아이고, 한 문장 더 있네요. Our gadgets eliminate the need to remember such things. 우리의 장치들이 그런 것들을 기억할 필요성을 없앴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때 무엇을 없앴다라는 뜻으로서 eliminate가 쓰였다는 걸 체크해 주시고요. gadget이라는 장치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까지 정확히 암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 마지막 문장과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전체 문단에서 핵심이 되고 있죠. 사람들이 기억의 필요성이 줄어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그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전체가 빈칸으로 뚫어지고 어떤 문장이 들어갈지 추론해보라라고 말하는 빈칸 추론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 전체 문제와 같은 경우에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빈칸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신에서 출제될 것을 예상해 본다면요. 주제나 제목, 요직, 요약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잠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자, 바로 여기 보시면요. 만약에 글의 제목 문제가 영어로 출제가 된다면은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The reduction of necessity for remembering things. 자, 물건들, 상황들을 기억할 필요성의 감소와 같은 것들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또 만약에 글의 요약 문제가 보기로 출제가 된다면요. Thanks to the modern devices, gadgets, tools, 현대적인 장치들 덕분에 우리가 There is no necessity for remembering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기억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라는 문장 또는 Thanks to the modern devices, gadgets, tools, 현대적인 장비 덕분에 People tend to show signs of memory loss. 사람들은 기억력 감소의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 같은 것들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현대적인 장치라는 뜻으로서 장치로 쓰인 영어 단어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Device, gadget, tool 모두 함께 연결지어서 암기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나아가서 또 출제될 수 있는 시험 문제로 무관한 문장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무관한 문장 문제.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가진 많은 장치들 덕분에 우리의 기억력이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장치들 덕분에 우리의 삶이 편리해졌다와 같은 내용이 나온다면 그것이 무관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필자의 포인트는요, 기억력 감소에 있었거든요. 그 장치들 덕분에 우리의 삶이 편리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기억력 감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제에서 조금 벗어난 문장이 쓰였다면 아무리 핵심 어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무관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는 안목이 필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어법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겠는데 어법 문제와 같은 경우에 첫 문장부터 우리 함께 봤던 것들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요. 주어 자리에 the first 또는 all 또는 the only와 같은 것들이 쓰이게 되면은요.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올 경우에 to가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동사 두 개가 겹치도록 당황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점. 그리고 컴마 다음에 나오는 which는 절대로 that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해서 알고 있으시죠? 자, 또 여기서 나오는 whose와 같은 경우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로서 of, which로는 대체되어질 수 있지만 이때 of가 생략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체크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rarely라는 부사, 부정부사라는 거 그 뉘앙스 정확히 기억을 해주시고 부정부사이기 때문에 something이 아니라 anything과 함께 쓰인다라는 점. 그리고 access라는 동사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전치사가 함께 쓰일 수 없지만 만약에 명사로서 have access to와 같은 형태로 쓰이게 된다면 명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렇게 to 전치사가 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원리로서 approach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approach랑 access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access는 불가산 명사, approach는 가산 명사이다. 그래서 have access to인 반면 have an approach to이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days라는 명사에 대해서 관계부사 왼절에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 관계부사 다음에는 완전한 절이 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불완전한 절을 가져오는 관계 대명사는 여기를 대체해줄 수 없겠고요. 대신 전치사가 관계되면서 앞에 붙는다면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n which와 같은 경우 when을 대체해줄 수 있지만 이때 on이 빠지면 절대 안 된다라는 점 체크해 주도록 하시고요. 자, recall이라는 단어 정확히 암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마지막 문장에 쓰인 if절은 명사절이기 동사의 명사절로서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whether로 바뀌어 쓸 수 있다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no 목적어 by heart가 쓰이면요. 그 목적어를 기억하다, 암기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하나의 수거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적인 장치들 덕분에 우리가 사실상 뭔가를 기억해야 될 필요성은 줄어들었다라는 글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같이 어떤 식으로 내신 문제가 변현될지까지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32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